네, 안녕하세요. 1주차 3강 BJT 특성 기본 정리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회로는 한번 잠깐 보여준 적 있었죠? 요걸 한번 해석을 어떻게 기본적인 사항 정리하면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는 가변 저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변 저항 쉽게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요 화살표를 이 가변 저항은 다리가 이렇게 단자가 세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요 세 개 있는 거에서 가운데 있는 요 단자를 밑으로 내리면은 밑으로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면은 이쪽에 있는 접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회로는 여기 회로는 트랜지스터가 NPN형이네, 그쵸? NPN형이에요. NPN. 그리고 2m 단자를 컨먼으로 접지로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랜지스터 2m 공통회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 상황에서 이제 가변 저항을 달아 놓은 거예요. 가변 저항을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내리면은 요 가운데 있는 이 접지가 이 가운데 있는 이 단자가 접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접지하고 연결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0볼트가 인가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 회로를 하나 이런 걸 참고용으로 하나 그려볼까요? 여기가 10kΩ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저항은 여기가 0ohm이라고 해볼게요. 0ohm.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될까요? 여기가 15볼트야. 15볼트, 여기가 0ohm이고 여기가 10kg니까 여기에 지금 전부 다 걸리겠죠? 15볼트가. 그리고 여기는 몇 볼트가 걸려? 0볼트가 걸리는 거예요. 즉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가운데 다리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얘는 여기로 연결되는 거야. 즉 저항값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쪽으로 다 걸린 거야. 그래서 여기를 재면은 얘는 15볼트가 걸리는 것이죠. 요 회로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야. 가운데 다리를 밑으로 내리면은 이 접지랑 연결하면 여긴 저항값이 0ohm이 되니까 0볼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 가운데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 가운데 놓기는 좀 매우 어려우나 한번 가운데에 딱 넣었다라고 합시다. 그거의 등가 회로는 그거의 등가 회로는 얘가 10kΩ이 되는 게 아니라 5kΩ이 되는 거야 이제. 이게 10kΩ을 정 가운데로 반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위로 5kΩ, 밑으로 5kΩ라는 얘기야. 즉 여기도 5k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될까요? 2분의 15ohm이 되겠지. 그래서 7.5볼트가 이제 걸린다라는 것이 이렇게 가운데다 놓을 경우 이제 뭐 그 이 사이에 이 돌리는 건데 이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저항값을 이제 조절하는 건데 여튼 가운데 놓았을 경우에는 이쪽에 5kΩ, 5kΩ, 여기 5kΩ. 그래서 여기는 7.5볼트가 이 VBB라고 되어 있는 이 단자가 7.5볼트 걸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화살표를 이제 위로 한번 쫙 올리면은 이때는 몇이 되겠어? 여기 위에가 0ohm이 되는 거고 밑에가 10k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쫙 위로 올렸으니까 여기 이 단자가 10kΩ이 되는 거고 위로는 0ohm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등가율로 그러면 이렇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0ohm, 여기가 10k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몇 볼트가 걸린다는 얘기야? 그렇죠. 15볼트가 걸린다는 얘기지. 여기 몇 볼트? 그렇죠. 0볼트가 걸린다는 얘기. 여기 전압 강화가 없어. 그냥 도선이다라는 얘기. 도선으로 취급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0ohm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요 트랜지스터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또 다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베이스로 들어오는 요 전류, 요거를 이제 베이스 전류라고 IB로 표현했습니다. 요 베이스에 입력을 넣어주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베이스 전류가 흐르면 컬렉터에서 2m 단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 컬렉터의 전류는 그래서 이때의 컬렉터 전류는 베이스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증폭률 베타 배만큼 흐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야. 최대로 많이 흐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베타 전류 증폭률만큼 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IB에 얼만큼 이제 전류가 흘러지면은 그게 이제 베타배만큼 곱해져 가지고 컬렉터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요 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입력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내가 밥을 한 공기도 안 먹었어. 한 숟가락도 안 먹었어. 그럼 나는 일을 못 해요. 일을 못 하는 요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죠. 차단되었다라는 얘기.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안 한다라는 얘기. 차단 동작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숟가락도 안 먹었을 때, 0 스푼이었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 먹으면은 이 트랜지스터를 만든 이 제조, 그리고 주위 온도에 따라 이제 가장 민감한 게 주위 온도죠. 온도에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는 베타배만큼 전류 증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베타배만큼 증폭해주는 요것을 우리는 활성 영역 또는 선형 동작 영역이라고 얘기하죠. 활성 동작 영역, 줄여서 활성 영역, 여기는 선형 동작 영역,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배만큼 이제 증폭을 해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 하나는 또 어떤 게냐면은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100그릇을 먹든 1000그릇을 먹든 나는 내가 한 100그릇까지는 우리가 100그릇은 못 먹죠. 한 스푼, 100스푼 아니. 여튼 숟가락으로 이제 몇 숟가락 먹으면은 이 베타배만큼 계속 증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초과해 버리면 입력을 많이 넣어줘 봐야 이 베타배만큼은 이제 증폭을 못한 아니 베타배만큼 증폭이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 입력은 많은데 출력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그만큼 베타배만큼 증폭을 못 해준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걸 포화 영역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서 한번 이제 또 이러한 내용을 갖고 또 여기 트랜지스터 2m 공통 회로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쪽으로 위로 쭉 올라가면은 15V가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것이, 그러면 여기가 VBB가 15V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15V. 그리고 얘가 접지로 가면은 그때는 얘는 몇 볼트? 0V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0V면은 베이스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얘는 어떤 동작을 하겠어요? 그렇지. 베이스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트랜지스터 컬렉터 전류도 안 흘러. 그래서 이거는 차단 상태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15V 넣어주면은 얘가 선형으로 동작할지, 즉 활성으로 동작할지, 아니면은 포화 동작으로 할지, 선형으로 동작할지, 활성 영역으로 동작할지, 요거는 둘 중에 하나 갖고는 동작을 하겠네, 그치? 그런 거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IC는 IB에 베타배만큼 전류를 증폭해서 컬렉터에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여기 베이스하고 2m 간에는 걸리는 전압이 VBE 또는 여기에는 VB라고 써놨지만 VB나 같아. 여기 공통인 거고 여기 같은 라인이고 여기도 같은 라인이니까 요 전압은 일반적으로 여기가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거잖아. 우리 NPN이었을 때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2m라고 할 경우 PN 접합이란 말이에요. PN 접합했을 때 그 문턱 전압 홀더 볼티지는 대략 우리가 0.7V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도통될 때의 전압은 0.7V라고 하자고요. 또한 그때 도통됐을 때 콜렉터하고 2m 간의 이 사이의 전압, 그걸 VC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이 콜렉터하고 2m 사이의 전압은 0V, 0V에서 0.2V 사이의 전압이 걸리는데요. 우리는 계산상 편하게 하려고 0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0V라고 여러분들도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즉
여기가 입력이 돼서 트랜지스터가 도통이 돼가지고 대통이 돼서 포화 상태가 된다면은 얘는 0V가 돼요. 물론 0V가 아닐 수도 있어. 3V일 수도 있고 5V가 될 수도 있고 또는 15V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건 이제 좀 더 얘기하면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얘가 포화가 된다면 세츄레이션 하는 포화 상태가 된다면 걔는 0V가 돼. 0V가 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0V고 여기에 0V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몇 V가 될까? 지금 입력 전압이 15V지. 즉 이 전체의 전압이 지금 15V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여기 기준전이 접지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5V라는 거니까 그게 15V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0V면 여기 몇 V가 될까? 그렇죠. 15V가 된다라는 얘기야. 15V. 15V라는 얘기는 여기가 0V고 여기가 15V면은 이때 흐르는 전류 RC를 통과하는 이 전류 IC는 최대가 될까 최소가 될까? 다시 여기가 0V가 아니라 5V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몇 V일까? 10V지.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C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IC는 RC분의 VRC가 되는 거야. 그치? VRC. RC는 1.5kg로 동일하고요. 이때는 지금 10V면 이 10 써주면 되지. 그리고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0V야. 그러면 여기 몇 V라고? 15V라고 했지. 그때의 IC는 어떻게 구해? 마찬가지로 RC분의 VRC인데 RC는 1.5kg. 왜? VRC는 몇 V가 걸린다고? 그렇지, 15V야. 어떤 전류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즉 포화 상태가 됐을 경우 여기는 0V가 되니까 여기는 15V가 걸림으로써 IC라고 하는 컬렉터 전류는 최대 전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최대 전류 IC는 베타의 IB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최대 전류 컬렉터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알고 우리가 가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트랜지스터를 해석하기 위한 2m 공통 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VB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하는 거야. 그걸 ON이라고 표현했어요. 도통되었을 경우, 동작할 경우 이 베이스하고 2m 간에 걸리는 전압은 VB라고 쓴다면 걔를 PN 접합 다이오드 문턱 전압이다 라고 해서 0.7V로 대부분 간주를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0.7V야. 그리고 컬렉터하고 2m 간에 걸리는 전압은 0V, 포화되었을 때의 전압을 0V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0V야 거의.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그렇게 또 하자라는 얘기고 0.2V 이내야. 그러니까 0V라고 하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만든 회사에서 전류 증폭률 온도가 몇 도였을 때 전류 증폭률 100 나온다 라고 해놨다 라고 합시다. 그래서 전류 증폭률 100이야 이렇게. 이랬을 경우 컬렉터 전류 IC 최대 값을 계산해보자 라는 겁니다. 즉 여기가 0V니까 여기가 최대로 많이 걸리는 전압이야 VRC가. 그러므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최대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오케이? 그러므로 IC는 아까 한 거랑 동일하죠. RC분의 VRC. 이것은 RC는 1.5kg야. 1.5 곱하기 10의 3승 1.5kg죠 지금. 1.5kg. 그리고 VRC는 여기가 몇 볼트 걸린다고? 그렇지, 15V지. 왜? 여기가 0V니까. 그래서 15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요 계산하면 요거 0 가지고 요게 10의 제곱이 되겠지. 10의 제곱 해주면 약분되니까 약분되니까 100분의 1이 되겠지. 그쵸? 100분의 1은 0.1 맞나? 1.5kg 분의 VRC가 15니까 0.1 0.1 미리 볼트인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아니지, 0.1mV는 더 낮아지잖아, 그쵸? 잠깐만, 이 계산 차근차근 계산합시다. 100분의 1은 0.01V지. 이렇게 0.01V. 지금 단위가 전류 재는 거니까 0.01 암페어가 되는 거야. 암페어. 이 볼트가 아니라 암페어. 0.01이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주면은 10 쓰고 미리 암페어. 이렇게 이제 미리 소수점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십진수로 쓰는 게, 아니 저기 위로 자연수로 쓰는 게 더 편한 거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최대 전류는 10mA가 되겠다라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컬렉터 전류 10mA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포화되었을 때 컬렉터 전류는 10mA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네. 10mA. 그리고 이제 베이스 전류의 최대값을 계산해 보는데, 이때 베이스 전류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선형으로 동작하기 위한 최대 전류 IB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거 IC는 지금 10mA 구했어. 그 다음에 베이스 전류를 구해 볼게요. 베이스 전류 IB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IB는 저항 RB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니까 RB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지. 그걸 V의 RB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V의 RB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RB. 그런데 V의 RB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을 때 V의 RB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서 VBB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 V의 RB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고, 가령 회로를 또 하나 그려보면은 여기 R1, 여기 R2, 여기 V라고 할게요. 그러면 V라는 전원을 연결했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의 R1이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의 R2가 되는 거고, 그러면 V라는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야. 그치? 이게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잖아. 또 V의 R1이라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 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 V는 V의 R1 플러스 V의 R2인 거니까 V의 R1은 V-V의 R2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이 얘기다라는 얘기야. V의 RB는 V의 BB 빼기 V의 B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오케이? 그러므로 요거 써주면은 RB는 몇이냐 하면은 지금 100kΩ이래요. 그래서 100 써주고 곱하기 10의 3승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V의 RB는 V의 BB 빼기 V의 B로 써주면 돼. 여기서 여기가 도통이 되면은, 이 트랜지스터가 도통이 되면은 VB는 몇 볼트가 걸린다고? 그렇지, 0.7V가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0.7V예요. 0.7V. 도통이 되면 얘는 0.7V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VBB는 이 가변 저항을 위로 올릴 때가 있고 밑으로 내릴 때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놓을 때가 있어. 그치? 그거에 따라서 여기 IB 흐르는 전류가 범위가 정해지겠네요. 그쵸? 얘를 이 밑으로 쫙 내려버리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면 여기 0V지. 그럼 얘도 동작을 안 하는 거니까 0V면 IB는 그때는 IB는 VBB가 0이면은 얘는 IB는 0A가 되는 거야. 그쵸? 위로 올렸어. 위로 올리면은 얘는 몇 볼트가 돼? 15V가 되는 거지. 여기 15V니까. 그래서 15 빼기 0.7이야. 15V 넣으면 얘는 트랜지스터는 도통이 되니까 0.7V 문통 전압이 빠졌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때 IB는 몇이 되냐 하면은 100 곱하기 요거 그대로 써주고 10의 3승 분의 15 빼기 0.7이니까 얘는 몇이 돼? 14.3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하나 가지면은 여기다가 하나 가지고 여기다가 또 하나 이렇게 습해주면은 얘는 몇이 되겠을까요? 143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겠네. 그치? 오케이? 맞나 계산?
잠깐만 또 계산해 봐야지. 오케이. 그래서 143 마이크로 암페어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뭘 계산한 거냐면 최대로 IB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143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른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치? 그때는 15V 여기 연결했을 때 이 단자에 연결하면은 이만한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또 안 흐를 수도 있지. 이거 접지에 연결하면 베이스의 전류는 하나도 안 흐른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왕창 이렇게 올리면은 포화가 될 거고, 이쪽으로 포화 상태가 될 거고, 밑으로 내리면은 얘는 차단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형 동작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밥을 이렇게 막 먹는데 어느 그릇 이상으로 먹으면은 나는 그거 그렇게 많이 먹은 것만큼 일을 못해. 그러니까 능률이 떨어져. 즉 베타배만큼 전류를 증폭을 못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 영역이 어디까지 되겠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자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튼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 값은 여기가 0V였을 때 최대로 흐르는 거니까 그때 IC는 10mA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었죠. 그래서 IC는 10mA가 됐다라는 것이고, 최대로 IB에 최대로 흐를 수 있는 건 아까 그 계산을 통해서 약 143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른다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선형 동작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한 베이스 전류의 최대 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것이죠. IB는 그래서 아까 내 IC는 베타의 IB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베타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IB분의 IB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베타분의 IC로 계산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베타분의 IC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베타를 우리가 몇으로 지금 가정을 했냐면 100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콜렉터의 전류는 지금 10mA로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가 IC 맥스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가 10mA야.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얘는 요거 달아주고 여기도 달아주면은 이거 10에 1000 가주면은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겠네. 그쵸?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이건 뭔 얘기예요? 그렇지. 포화가 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최대로 흐르는 전류가 10mA인 거고, 여기에 따른 전류 증폭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적용해서 보면 그때 IB의 전류는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른다라는 것인데, 이 100 마이크로 암페어는 전류 증폭을 베타배만큼, 즉 100배만큼 곱한 그러한 전류다라는 얘기야. 그게 이제 선형 동작 영역에서 동작하는 베이스 전류의 최대 값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내 143 마이크로 암페어는 얘는 이미 여기에 전압 이렇게 많이 걸어주면 여기는 전류는 많이 흐를 수밖에 없어. 적게 인가를 하면은 베이스 전류는 적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대로 많이 흐르려면은 여기 15V 인가하면 최대로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게 이제 143 마이크로 암페어가 된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이 베타배만큼 전류 증폭을 할 수 있는 입력 전류가 되겠느냐, 그걸 계산한 거야 지금. 그게 선형 동작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한 베이스 전류의 최대값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IB가 지금 몇이 나왔어? 그렇지, 100 마이크로 암페어. 지금 계산한 게 지워졌는데 이건 이 프로그램은 그냥 지워지더라고. 딱 다른 데를 넘기면은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형 동작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한 베이스 전류의 최대값은 100 마이크로 암페어고, 이거보다 전류가 IB가 더 많이 흐르면은 걔는 그때는 어떤 동작으로 동작한다고? 그렇지, 포화 상태로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야. 101 마이크로 암페어만 돼도 얘는 그 전류 증폭률 베타배만큼 증폭은 안 된다라는 것이야. 100배만큼은 안 되고 떨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베이스 전류를 기준으로 한 트랜지스터 회로의 동작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이스 전류 왜 IB라고 하는 요 놈이
아까도 접지로 연결하면 얘는 0A 흘러. 그쵸? 이때 컬렉터 전류는 어떻게 몇이 될까? 당연히 이때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차단 상태, 차단 동작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IB가 지금 알아본 것처럼 흘러 전류가 0A보다 크고 그리고 몇 암페어까지 100 마이크로 암페어까지는 선형으로 동작한다라는 얘기야. 즉 100 마이크로 암페어까지는 이때는 선형 동작 영역을 한다라는 얘기야. 선형 또는 활성 동작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때 컬렉터 전류 IC는 어떻게 되겠어? 베타의 IB로 이렇게 베타배만큼 오리지널 베타배만큼 증폭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 다음에 IB에 100 마이크로 암페어보다 큰 전류가 흘러. 즉 143이 최대로 많이 흐를 수 있는 전류는 지금 143 마이크로 암페어죠. VB라고 하는 트랜지스터가 도통되었을 때 이 PN 접합의 그 문턱 전압, 그 도통 전압이 0.7V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 했잖아, 그렇지? 0.7V니까 여기가 14.3V니까 143 마이크로 암페어까지 전류가 IB는 흐를 수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튼 100 마이크로 암페어 선형 활성 동작 영역인 100 마이크로 암페어보다 큰 범위일 경우에는, 큰 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한다? 포화 동작으로 영역한다라는 얘기야. 이때 베타는 어떻다? 원래의 베타는 100배만큼 지금 이걸 100배라고 했으니까 이 100배만큼은 증폭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오케이. 이때 이러한 전류, 이러한 베타를 갖다가 우리는 이 회로 자체의 증폭률이라고 해서 베타의 CCT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베타의 CCT는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률 베타보다는 작다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100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100보다는 전류가 증폭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IB가 0인 경우에는 컬렉터 전류는 0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를 차단 동작 영역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IB가 0보다 크고 100 마이크로 암페어랑 딱 같을 때까지는 선형 동작 영역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선형 동작. 그리고 100 마이크로 암페어보다 큰 경우에는 이미 얘는 포화 동작 영역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100배만큼 증폭은 못 시켜준다라는 것이고, 이때 컬렉터 전류는 10mA. 아까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가 IC는 10mA로 나왔잖아, 그치? 이 트랜지스터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전압이 0V니까 여기 15V 걸리고, 여기가 아까도 1.5kΩ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C는 1.5kV분의 15 해가지고는 10mA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게 그때가 IC가 최대 전류였으니까, 컬렉터 최대 전류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로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전류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더 많이 안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거 한번 더 이제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선형 동작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한 베이스 전압의 최대값 VBB를 한번 계산해보자라는 것이죠. VBB는 선형으로 동작을 하기 위한 거래. 그러면은 VBB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했잖아. 여기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B라고 했으니까 IB 곱하기 여기 V의 RB인데 V의 RB는 V는 IR이니까 IB 곱하기 RB라고 쓰면 되잖아, 그치요? 그래서 IB 곱하기 RB 이렇게 쓴 거다라는 얘기야.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네. 그걸 VB 또는 VBE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 VBE 이렇게 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야. VBE.
그렇게 하면 되고, 이때 IB는 아까 내 선형 동작으로 하기 위해서 동작하기 위한 IB 이 베이스 전류의 최대값은 몇이었어요? IB가 몇으로 나왔나 좀 전에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왔지. 그래서 100 마이크로 암페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RB는 100kΩ이래.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3승 플러스 VB 이 문톡자는 몇 볼트? 그렇지 0.7볼트가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므로 10의 3승이란 이거 약분하고 이건 마이너스 3승 되는데 두 개 약분되니까 10만 나오지네. 그래서 10 플러스 0.7 해주니까 얘는 몇 볼트가 돼? 그렇지 10.7볼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10.7볼트가 선형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IB는 선형 동작 영역의 범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아까 대 IB는 좀 전에 봤던 게 몇이었냐면은 100 마이크로 암페어였단 말이야. 100 마이크로 암페어. 그리고 얘가 0보다 이건 같은 게 아니라 0보다 커야 되고 100 마이크로 암페어까지가 선형 동작으로 동작하는 그 베이스 전류의 범위였단 말이야. 그래서 100 마이크로 암페어까지만 흐르면은 얘는 선형 동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IB가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이 되니까 VBB도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최대값은 10.7V다라는 것이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선형 동작으로 동작하기 위한 VBB는 0볼트보다는 이 가운데 딸이 이거를 이 접지로 놓으면 0이잖아. 0볼트잖아. 그거는 이제 트랜지스터 동작 안 하니까 그거는 차단 영역이야. 그래서 0볼트보다는 커야 되는데 0볼트보다는 크면 되나? 0.1볼트면은 트랜지스터 도통이 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문턱 전압이 0.7볼트라고 했으니까. 그럼 0.7볼트보다는 커야지 트랜지스터가 도통이 되네. 그치? 그래서 여기를 0.7볼트보다는 VBB는 커야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렇지 10.7V까지만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떤 동작을 한다? 선형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야. 또는 활성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오케이? 이러한 선형 영역 활성 동작 영역에서 동작한다라는 얘기는 전류 증폭률이 몇 배만큼 크다? 그렇지 베타 배만큼 크게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외의 즉 0볼트에서 VBB가 0.7V까지는 얘는 무슨 동작으로 할까? 그러면은 여기 걸린 전압이 여기에 걸린 거야. 여기 막 이 접지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그때는 어떻게 동작한다? 그렇지 차단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야. 또 10.7V보다 커 10.7V보다 VBB가 크다면 이때는 얘는 어떤 동작을 한다? 그렇지 입력을 쓸데없이 많이 준 거야. 그래서 베타배만큼 증폭을 못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포화 영역으로 동작한다라는 얘기예요. 포화 동작 영역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VBB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10.7V 최대값이 10.7V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지금 얘기했던 내용 잘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돼요. 지금 한 내용을 또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VBB가 0V에서 0.7V인 경우에는 차단 동작 영역을 한다. 그러니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도 없고 컬렉터에도 당연히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얘기인 거고, 0.7V보단 크고 10.7V 이하 인 경우에는 베타배만큼 증폭을 시킨다. 최대로 증폭률을 따라가준다. 그래서 선형 동작 영역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7V보다는 클 경우에는 얘는 이제 이미 포화가 되는 거야. 더 입력 넣어봐야 나는 베타배만큼은 증폭을 못해줘 라는 얘기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 말고 이제 이러한 예를 갖다가 내가 지금 얘기한 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내가 좀 갖고 왔는데, 요건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났으니까요. 다음 주에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2주차 1강 때 BJT 특성 기본 정리를 다음과 같은 좀 전에 그 예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4장에 있는 예제 문제 정도 푸는 거로 2주차 때 그런 거 풀고 트랜지스터 내용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 이제 지난 학기 때 수업을 나갔던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면은 트랜지스터 BJT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우리가 배운 거다, 다시 복습을 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증폭되는 거, 그리고 스위칭하는 스위치 동작, 트랜지스터의 가장 BJT 트랜지스터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동작은 증폭하는 거, 그리고 스위칭 온오프 하는 요 두 가지의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런 것까지 다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이제 전자회로 응용이 이제 진도들을 못 나가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서 간략하게 또 한번 그 BJT를 정리를 하고요. 3주차 때는 우리 교재에 있는 FET에 대해서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